안녕하세요. 떡지순입니다. 요즘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죠.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저도 처음에는 요런 이제 뭐 캐릭터 상품이라든가 이런 식의 뭔가 모형 같은 것들을 좀 재미로 뽑아서 많이 쓰고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요런 제품 같이 좀 실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을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런 면에서 3D 프린터가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3D 모델링 파일들이 올라오는 사이트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벤부랩사의 P1S를 쓰고 있다 보니까 메이커스 월드를 사용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뭐 싱기버스라든가 뭐 프린터블이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을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이런 사이트에 있는 이제 무료 모델들을 처음에 찾아서 받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이 욕심이 생깁니다. 나 이런 것들도 좀 써보고 싶고, 뭐 예를 들면 뭐 수납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뭔가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제로 찾아봤을 때 있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3D 모델링을 공부해서 막상 뭐 퓨전 360이나 이런 걸로 해 보려고 하면은 내가 미적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제로 그대로 표현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약간 이 3D 모델링, 3D 프린터에 입문하게 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좀 벽이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AI를 한번 써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AI한테 뭐 하나 물어볼게요. 뭐 요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3D 프린터 모델링 파일을 AI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네, 요런 식으로 만들 수는 있다. 뭐 텍스트 투 3D라든가 이미지 투 3D라든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한 전용 AI가 따로 있고요. 뭐 루마 AI, 메시 뭐 이런 별도의 서비스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실수와 공차가 가능한 기능성 부품에는 부적합하다. 피규어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미지를 올려서 그 이미지를 3D 모델링으로 바꿔주는, 기존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니면은 이 텍스트 3D 같은 경우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돼요. 프롬프트 형태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시 AI 사이트에 있는 튜토리얼 영상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한다거나, 요 같은 경우는 뭐 폼나우라는 뭐 별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보니까 굉장히 좀 복잡한 모델들을 만드는 데는 적합할 것 같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거는 요렇게까지 복잡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좀 간단한 것들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던 차에, 이런 CAD 파일 같은 경우도 어쨌든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코드와 함께 좀 연동할 수 있어서 하는 방법이 있을까를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픈 스캐드라는 거예요. 오픈 스캐드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를 기반으로 CAD를 문서를 생성하는 거고, 대신에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C 언어 기반이다 보니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고요. 그리고 2021년 1월이 최신 버전이죠. 좀 업데이트가 좀 끊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를 통해서 하기는 조금 부적합할 것 같고, 그 대신으로 찾아낸 게 이제 요 CAD 쿼리입니다. 이 CAD 쿼리는 그러니까 3D 모델링을 코드 기반으로 해 주는 거고요. 대신 이 CAD 쿼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첫 번째는 파이썬 기반입니다. 파이썬 기반이니까 AI 입장에서도 파이썬 기반의 코딩이 쪼끔 더 잘하거든요. 두 번째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업데이트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14일에 CAD 쿼리 2.7.0이 마지막으로 나왔죠. 오늘은 이 CAD 쿼리를 이용해서 실제로 3D 프린팅, 간단한 3D 프린팅 같은 경우를 할 수 있는 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거는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료 서비스나 뭐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를 이제 설치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CAD 쿼리를 이렇게 구글에서 치시면은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시고요. 여기서 아래로 쭉 내리시다 보면은 뭐 요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GUI 에디터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 요 GUI 에디터, CQ 에디터에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은 인스톨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 인스톨레이션을 누르시고요. 인스톨레이션에서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즈라는 게 있습니다. 요 윈도우즈 프리빌트 패키지의 윈도우즈를 누르시면은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이렇게 CQ 에디터라는 exe 파일이 압축을 풀면 나오게 되고, 요거를 그냥 실행하시면은 음 요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구조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어
네, 요런 식으로 에디터라는 것이 왼쪽에 나오게 되고요. 이 에디터 옆에 오른쪽이 실제로 모델링한 결과물이 보이게 되는, 예, 그런 창입니다. 그리고 뭐 왼쪽이 요쪽은 뭐 각종 로그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요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코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모델링을 하게 될 건데, 요런 것들을 통해서 코드를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게 됩니다.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그러면 실제로 3D 모델링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구성하려는 환경은 여기 이렇게 스마트 모니터, 우리가 흔히 3텐바임이라고 하는 삼성의 무빙 스타일이고요. 여기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컴퓨터를 놓을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갖다 놓으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코드 를 옆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멀티탭으로 하나로 합쳐서 하나로 빼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기를 한번 재볼 건데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가로 한 18.8mm, 18.8mm고 세로로 쟀을 때는 18.5mm 정도네요. 가로 18.8, 세로 18.5고, 이 부분의 다리의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다리의 두께는 왼쪽 기준 2.22mm니까 2.2cm. 요 부분의 길이를 재볼게요. 이 부분의 길이는 69mm니까 7cm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저는 모양을 이렇게 파서 요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AI한테 모델링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간단하게 해봤어요.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팔 부분이고, 빨간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안 팔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대충 그렸는데 요거를 한번 AI한테 던져줘서 어느 정도로, 예,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일단 캐드 쿼리에 대해서 아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하나 올려줄 테니 이를 기반으로 코드를 작성해줘,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한테 인식을 시켜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그려놨던 그림을 올릴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작성해 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부분의 두께를 생략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의 두께까지 22mm로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가 있고, 3mm로 파낸다. 말하지 않는 요구 사항도 완벽하게 파악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이런 식으로 주요 치수 같은 경우는 변수 로 해서 나중에 바꾸기 쉽게 했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모델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런 식으로 해놓고, 뱀부 스튜디오나 이런 곳에서 부를 수 있게 뭐 스텝 파일로 출력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텝 파일보다는 STL 파일로 출력하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만 한번 바꿔달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새로 이제 완성된 초기 코드를 받았고요. 그럼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CQ 에디터를 이렇게 열었고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이 CQ 에디터에 보면 에디터 창이 있어요. 에디터 창에 이 파이썬 코드를 그대로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F5를 누르면 렌더링이 되는데요. 모양이 좀 이상하죠? 이 모양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전체 2mm로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파지 않아야 될 부분은 5mm로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설명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냥 이거 사진 찍어서 그대로 보여주면은 얘가 고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샷을 해서 그냥 그대로 올려볼게요. 뭔가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일을 갖다 줬습니다. 요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러가 나왔네요. 그냥 30에 뭐 컷스루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에러가 나왔는데, 이 에러도 그대로 갖다 붙여보죠. 이렇게 세 번째 코드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잘 될까요? 뭔가 된 거 같죠? 된 거 같은데, 이 두께를 5mm, 2mm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5mm, 2mm가 아니니까 요거를 2cm, 5cm를 저는 원래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다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죠? 제가 예상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나온 것 같은데, 문제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거는 요 빈 영역, 요 빈 영역도 5cm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는 겁니다. 5cm로 올라와서 요 부분만 딱 파여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았죠. 요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좀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요렇게 좀 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도 거슬리니까 이것도 좀 제거를 해보도록 할게요. 툴스를 보시면 스크린샷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스크린샷을 눌러서 그러면 PNG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요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될지 과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정된 포인트는 가운데를 채웠고 단일 조각으로 바꿨고 쇼 오브젝트라고 이렇게 스케치만 보이는 문제를 뺐대요. 한번 확인해 보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네요. 뭐 거의 제가 생각한 모양과 비슷하죠. 이 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그 생각하는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아마 왼쪽을 파고 오른쪽을 파고 요 중앙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면이 아마 STL 파일상 면이 생긴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 경험상 요런 것들은 아마 뱀부 랩에서 알아서 뭐 제거를 해주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대로 한번 해서 실제 프린트를 해보고 잘 맞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스텀 패널 final.stl 이라는 파일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실제 한번 열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열었고요. 이런 식으로 열었는데 역시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근데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은 오류 6 비매니폴드 모서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리를 해서 한번 눌러보면은 요렇게 요 부분이 완전히 사라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봤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출력물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패여 있고 이쪽은 뭐 두께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한 대로 5cm, 2cm 이런 식으로 됐고 얘를 이제 한번 껴 보겠습니다. 본체를 가져와서 한번 껴 보면 딱 들어맞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었을 때 고정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실제로 한번 세워 볼게요. 세웠을 때 고정 잘 되고 이렇게 막 흔들어도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는 모델링을 이제 제미나이한테 시켜가지고 뽑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다른 출력물을 한번 뽑아보도록 해볼게요. 제가 이제 직접 모델링을 해서 간단한 모형 같은 것들이 아무 무리 없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옆에 있는 키보드 스탠드를 세울 건데, 이 키보드 스탠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 머릿속에서 막 도저히 그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거를 활용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로지텍 K400, 400 플러스용 키보드 홀더 독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과 모양이 제일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사실 모양도 뭐 이런 모양을 제가 디자인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좀 간단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기반으로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윗면, 정면, 뭐 옆면 요렇게 세 가지 정도를 스크린샷을 한번 따 볼게요. 그래서 그다음에는 요 파일 3개를 업로드해서 요거의 전체적인 모양 분석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뭐 요렇게 만들었네요. 신기한데 한번 요게 실제로 되는 실제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모델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이네요. 아무래도 요 이미지 파일을 요렇게 정면, 측면, 뭐 측면 이런 식으로 뽑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STL 파일로 받아서 요거를 좀 분석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역추적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스크린샷을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시면 실제 이미지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추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실제 뭔가 코드를 뽑았는데 요거를 기반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게요. 지금 요쪽에 보면은 뭐 로그 에러가 나오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뭔가 새로운 코드가 나왔고요. 요걸 한번 다시 복사 붙여넣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뭔가 모양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랑은 여전히 많이 다르죠. 앞면, 전면은 이제 좀 많이 비슷해진 것 같은데 요 뒷면에 요 X자, 특유의 X자 모양을 잘 못 살리고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요 아래쪽 요런 것들이 제대로 표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좀
제대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줘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3차 코드가 나왔는데 3차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완전히 지금 아직도 완전히 다르죠. 대략적인 뭐 모양은 나왔으니까 이제 요런 디테일을 좀 잡는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상태부터는 실제로 사진을 제가 찍어 가지고 요 결과물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좀 분석을 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좀 뭐 오류가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뭐 원래 컷이 들어가고 뭐 이랬어야 되는데 뭐 뭔가 잘못 컷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번 더 확실하게 한번 해 됐는지, 얼마나 수정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혀 수정이 안 됐네요. 이게 지금 뭔가 지금 핀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올리면서 실제 모델하고 어느 점이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볼게요. 후면 쪽 컷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고, 여기는 이제 줄이 세로 요렇게 가로로 한 줄이 있어야 되는데 세로로 한 줄이 있죠.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슬슬 가까워지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요런 식으로 다 반영은 됐거든요. 그래서 요 V자가 왜 안 뚫리는지에 대해서 좀 다그쳐 보고, 그리고 요것도 바꿔 달라고 해 보겠습니다. 봤는데 뭔가 완전히 코드 방식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통짜를 하나 이렇게 커팅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새로 쌓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갑자기 뭔가 정신 차린 것 마냥 좀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요 X자 모양이 실제로는 요 V자 위에 X자로 튀어나와 있다는 것만 좀 얘기해 주면은 어느 정도 비슷한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으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충 뭐 된 것 같아요.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됐고, 지금 한 3번 정도 이제 더 닥달을 했거든요. 3번 정도 더 닥달하니까 그래도 좀 비슷한 모양이 나온 것 같은데, 원본 모양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면 U자형, 전면은 이제 U자형은 아니고 이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은 후면은 이렇게 X자가 요게 이런 식으로 모양이 들어가 있어서 쪼끔,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라운드로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뭐 후면은 비슷한 것 같고, 요거만 라운드로 깎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키보드가 아니라 이제 제가 원하는 키보드의 크기에 맞게 변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려면 이제 뭘로 바꿔야 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요거는 이제 코드를 직접 수정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요 코드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K75M이라는 제 이제 키보드에 맞게 요 길이들을 조정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한번 뽑아 보고 이게 스탠드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양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출력을 해서 실제 제 키보드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결과물을 출력하면은 이제 요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름 뒤쪽에 X자 디자인 포인트,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모양은 얼추 비슷한 것 같죠? 확인했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그 출력물에서 요 뒤에 뭐 X자 디자인 패턴이랑 요 아래 모양이 그냥 일자로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요거만 추가해 달라고 추가적으로 2번 정도 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실제로 들어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뭐 들어는 갑니다. 이게 사실 제가 사이즈를 너무 딱 맞게 이 녀석이 뽑아줘 가지고, 보시면 아예 막 이런 상태로 고정이 됐죠. 그래서 이게 뺄 때 조금 힘을 줘서 빼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제가 그냥 요 양쪽을 뭐 갈아내거나 뭐 조금 잘라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어쨌든 충분히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형태의 약간은 조금 복잡한 형태의 출력물도 충분히 출력이 AI를 이용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뭐 간단한 형태의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게 물론 뭐 복잡한 형태의 모양 뭐 요런 것들을 사실
뽑아낼 수는 없겠죠. 정말 막 AI가 어쨌든 코딩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아니고 뭐 간단한 형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여러 번 물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좀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저희가 여러 번 해 봤을 때 느꼈던 거는 얘가 좀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출력하는 거는 좀 약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캐드 쿼리를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문법 정도는 익혀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하느니 퓨전 360을 배우는 게 쪼끔 더 나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발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뭐 요런 간단한 모양 정도는 충분히 출력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흥미로운 콘텐츠가 있으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